왕실의 소식은 언제나 소리보다 먼저 침묵으로 도착한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런던의 아침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정보의 흐름은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버킹엄 궁을 중심으로 방역 몇 킬로미터 안에서 움직이던 기자들, 통신원들, 그리고 왕실 출입 경험이 있는 몇몇 이름들이 동시에 같은 감각을 느꼈다.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이러한 예감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왕실은 결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단 한 줄의 성명, 단 한 장의 사진, 단 하나의 단어조차 수개월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 그렇기에 오히려 아무 말이 없을 때, 그 침묵의 밀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 우리는 귀를 세운다. 그날 아침의 침묵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지난 10여 년간 안정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왔다. 그들의 결혼, 양육 방식, 대중 앞에서의 태도는 모두 영국 왕실이 오랜 시간 회복하고자 했던 신뢰의 상징이었다. 지나치게 드러내지도 지나치게 숨기지도 않는 균형. 그것이 이 부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은 곧 전 세계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공식 일정에는 변화가 없었고 궁 내부의 브리핑도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질문이 낮은 목소리로 오갔다. 최근 일정 조정 조금 빠르지 않았나? 케이트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게 사실인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왕실 보도의 기본 원칙은 추측을 사실처럼 다루지 않는 것이다. 대신 우리는 맥락을 본다. 작은 변화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관찰한다. 그날의 맥락은 분명 평소와 달랐다. 윌리엄 왕세자는 최근 몇 주간 유난히 가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공식 연설에서, 자선 행사에서, 심지어 환경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개인적 경험을 조심스럽게 끌어왔다. 왕세자빈 역시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반복되는 선택이 곧 메시지가 된다. 대중은 종종 왕실의 사생활과 공적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왕실은 스스로 그 경계를 설정하고 때로는 흐리게 만들며 필요할 때는 의도적으로 다시 선명하게 그어왔다. 아이들의 탄생,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지닌 의미는 언제나 그 경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왕실에서 이름은 역사와 정치, 감정과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조부모 세대의 기억, 국가가 원하는 상징, 그리고 부모의 개인적 선택이 한 단어 안에 응축된다. 그래서 왕실은 이름을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이미 모든 계산은 끝나 있다. 그날 오전 몇몇 해외 통신사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아직 기사는 없었지만 준비된 문단들이 서버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미 방향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방향이 공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실의 역사에서 예상보다 이른 공개는 항상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변화이거나 숨기지 않기로 선택한 변화였다. 윌리엄과 케이트 부부는 후자를 선택하는 데 늘 신중했지만 동시에 매우 일관적이었다. 그들이 공개를 결정했다면 그것은 보호와 책임 사이에서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무엇이 공개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이다. 왕실의 시간은 대중의 시간과 다르다. 5분이라는 단위는 우리에게는 짧지만 왕실에게는 이미 충분히 준비된 순간일 수 있다.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시점일 수도 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고 거리의 소음은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정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일정 조정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며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단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언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왕실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거리 유지다. 너무 멀면 맥락을 잃고 너무 가까우면 객관성을 잃는다. 그날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방향은 보였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이 변화가 왕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제1장은 언제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아직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고 사실은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침묵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이야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왕실의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왕실 보도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강력한 요소는 언제나 시간이다. 시간은 사실을 바꾸지 않지만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든다. 특히 왕실과 같이 전통 의전 예측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온 세계에서 시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적극적인 서사 장치로 작동한다. 대중이 특정 소식에 강하게 반응하는 순간을 되짚어보면 그 중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시간에 대한 암시가 자리 잡고 있다. 방금, 곧, 막, 지금 이 순간. 이런 표현들은 정보의 크기보다 먼저 감정을 자극한다. 왕실 보도에서 이러한 시간 표현이 사용될 때 그것은 단순한 속보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가 아주 짧은 틈을 열어 보였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행보를 10년 이상 추적해온 기자라면 그들이 얼마나 시간을 관리하는 데 능숙한가를 잘 알고 있다. 이 부부는 언제나 발표의 시점을 조율해왔다. 아이들의 출생 소식, 첫 공식 사진, 이름의 공개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고 동시에 왕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할 것은 내용이 아니라 시점이다. 왜 하필 이 순간인가? 왜 이 정도의 긴박함을 암시하는 언어가 필요했는가? 왕실은 스스로의 권위를 급박한 시간 표현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가 등장했다는 것은 대중의 인식 구조를 의식한 선택이 개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현대 왕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절대적 침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실시간 뉴스, 24시간 돌아가는 정보 환경 속에서 왕실 역시 해석되는 대상이 되었다. 침묵은 때로 품위가 아니라 공백으로 받아들여지고 공백은 곧 추측으로 채워진다. 시간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이런 추측의 방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짧은 시간 단위가 강조될수록 대중은 질문을 던질 여유를 잃는다. 정말인가? 보다는 왜 이렇게 빨리?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전자는 사실 검증의 영역이지만 후자는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간 왕실 이야기는 훨씬 넓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된다. 그러나 왕실 보도에서 시간 압박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너무 강하면 선정적으로 보이고 너무 약하면 의미를 잃는다. 윌리엄과 케이트 부부의 서사는 늘 이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되 왕실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이 시간 장치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계산된 긴장의 결과로 읽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긴장이 반드시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왕실에서 긴장은 종종 전환을 알리는 신호다. 세대 교체, 역할의 변화, 혹은 가족 서사의 확장. 시간의 압축은 이러한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방식일 수 있다. 즉, 지금 이 순간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흐름의 한 지점일 가능성이 크다. 왕실의 역사 속에서 시간 표현이 강조된 순간들은 대체로 중요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것은 대중이 왕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였고, 기존의 이미지가 미세하게 조정되는 순간이었다. 왕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간은 함부로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번 서사에서 시간은 단순히 빠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보호해야 할 것이 있고
동시에 공유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암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왕실은 늘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선택을 해왔다. 대중은 흔히 왕실이 감정을 숨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왕실은 감정을 숨기기보다 감정이 드러나는 방식을 통제한다. 시간에 대한 긴박한 표현은 바로 그 통제된 감정의 한 형태다. 놀라움, 기대, 그리고 약간의 혼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불러일으키되 결코 선을 넘지 않는 방식. 제2장은 이렇게 시간이라는 장치가 어떻게 서사의 긴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아직 핵심 정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 왕실 이야기에서 시간은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 자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리고 이 손이 가리키는 다음 단계에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분명한 주체가 등장하게 된다. 누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지점이 바로 다음 장이다. 왕실 서사에서 누가 말하는가는 무엇을 말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떤 정보도 스스로 등장하지 않는다. 항상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체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아이에 관한 서사는 더욱 그렇다. 왕실에서 아이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상징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비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역할을 착각한 적이 없다. 부모로서의 감정과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들은 늘 후자를 무시하지 않는 선택을 해왔다. 그렇기에 어떤 이름이든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은 반드시 이 두 역할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점이어야만 한다. 왕실의 역사에서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은 여러 차례 변해왔다. 과거에는 대관식, 세례식, 공식 문서를 통해서만 알려졌던 이름이 이제는 사진 한 장, 짧은 성명, 혹은 조용한 브리핑을 통해 전해진다. 그러나 형식이 바뀌었을 뿐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의 중심에 윌리엄과 케이트가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현재 영국 왕실이 대중과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받는 얼굴이다. 스캔들보다 일상, 논란보다 안정이라는 이미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부가 직접 관여하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공식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요한 점은 왕실에서 직접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말 그대로의 발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그들의 의중이 반영된 방식, 그들이 승인한 흐름, 혹은 그들이 침묵함으로써 허용한 방향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았는지가 곧 말이 되는 세계. 이것이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다. 아이의 이름은 특히 그렇다. 이름은 부모의 권한이지만 왕실의 아이에게 그 권한은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머물 수 없다. 조부모, 가문의 역사, 국가의 기억이 모두 얽혀 있다. 그래서 이름은 언제나 협의의 산물이다. 감정과 전통이 조심스럽게 타협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왕세자의 위치는 독특하다. 그는 아들이자 아버지이며 동시에 미래의 국왕이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은 때로 조화를 이루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방향을 요구한다. 아이의 이름을 둘러싼 결정은 바로 이 충돌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적 애정이 전통적 상징과 만나는 순간 선택은 더욱 무거워진다. 케이트 왕세자빈의 역할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녀는 왕실에 들어온 이후 현대적 감각과 존중받는 전통 사이의 균형을 상징해왔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녀의 영향력은 분명하다. 이름, 교육, 공개 범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감각은 왕실이 대중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에 이 부부가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는 설정은 자연스럽다. 그것은 권위의 과시가 아니라 책임의 수용에 가깝다. 우리가 말한다는 선언은 동시에 우리가 감당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왕실에서 말하는 행위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무게를 동반한다. 대중은 종종 왕실의 이름 선택을 단순한 화제로 소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계산과 감정의 조율이 존재한다.
어떤 이름은 과거를 불러오고 어떤 이름은 미래를 암시한다. 그리고 어떤 이름은 두 방향을 동시에 바라보게 만든다. 바로 그 지점에서 왕실 서사는 가장 강력해진다. 제3장은 이 이야기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 누구의 선택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누가 그 결과를 감당하는가. 아직 이름 자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왕실에서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을 깨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선택된 이름이 왜 대중에게 특별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즉, 가족 서사의 확장이 어떻게 왕실의 이미지와 연결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이야기는 언제나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특히 가족이라는 주제는 가장 사적인 동시에 가장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 한 아이의 존재는 부모에게는 일상의 변화이지만 왕실 전체로 보면 서사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그래서 가족의 확장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이야기 구조의 재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의 가족 서사는 이미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세 아이는 각각 다른 개성과 상징을 지니며 동시에 안정된 현대 왕실 가족이라는 하나의 그림 안에 배치되어 있었다. 대중은 이 구조에 익숙해졌고 언론 역시 그 틀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왔다. 바로 이 익숙함이 변화의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가족 서사가 확장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존의 균형이다. 아이들 사이의 서열, 역할, 상징성은 미묘하게 재조정된다. 이는 경쟁이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과정에 가깝다. 왕실은 이러한 이동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언제나 연속성이라는 언어를 선택해왔다. 연속성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가 너무 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등장할 때 왕실은 늘 기존의 이야기와 연결점을 만든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이미 알려진 가치와 감정을 덧붙인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는 낯선 파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자리 잡는다. 대중이 이 과정에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왕실 가족 서사가 개인의 삶과 겹쳐지기 때문이다. 아이의 탄생, 이름, 성장 과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이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상징 속에서도 이 익숙한 요소들은 공감을 만들어낸다. 공감은 거리감을 줄이고 거리감이 줄어들수록 왕실은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힌다. 윌리엄과 케이트 부부는 이 점을 매우 잘 활용해왔다. 그들은 아이들을 완전히 숨기지도 과도하게 노출하지도 않았다. 학교 첫날, 생일 사진, 간단한 공식 행사. 이 모든 순간들은 철저히 관리되었지만 동시에 계산되지 않은 튼 듯한 자연스러움을 유지했다.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가족 서사의 힘이다. 가족의 확장은 또한 미래에 대한 질문을 불러온다. 왕실은 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다. 아이는 그 미래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현한다. 새로운 아이의 존재는 단순히 지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의 이미지를 다시 그리게 만든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지만 서사 속에 조용히 심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이 이 질문들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답을 유보함으로써 이야기를 지속시킨다. 가족 서사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함께 천천히 펼쳐진다. 아이가 성장하고 세상이 변하고 왕실의 역할이 조정되면서 서사 역시 계속해서 수정된다. 제4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열린 구조다. 가족의 확장은 닫힌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대중은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기대와 상상을 동시에 품는다. 그리고 왕실은 그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도 완전히 배반하지도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이 과정에서 이름은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름은 이미 가족 서사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언어다. 한 단어가 수많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그 해석들이 다시 왕실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만든다. 제사장은 이렇게 가족 서사가 확장되는 순간이 왜 특별한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왕실 이야기 전체의 호흡이 한 박자 늘어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늘어난 호흡 속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서사가 대중과 언론, 그리고 왕실 자신에게 어떤 파장을 남기게 될 것인가? 그 답을 향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왕실의 이야기는 결코 왕실 내부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 서사는 언제나 대중의 시선을 통과하며 형태를 바꾼다. 아무리 정제된 언어와 절제된 방식으로 전달된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수많은 해석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왕실 서사는 단순한 발표가 아닌 사건이 된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복합적이다. 놀라움, 호기심, 환영, 의심, 기대. 이 모든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감정들이 반드시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며 파장을 키운다. 왕실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이렇게 중층적인 감정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시선은 더 이상 단일하지 않다. 전통 언론, 소셜 미디어, 개인의 해석과 재가공, 하나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버전으로 나뉜다. 왕실은 이 분화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분화가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에 집중한다. 중심이 명확할수록 주변의 해석은 자유로워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이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한다. 대중은 그들의 선택을 즉각적으로 의심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전제를 먼저 떠올린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 결과다. 왕실 가족과 관련된 소식에서 대중은 종종 자신을 투영한다. 부모의 입장, 형제자매의 관계,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 이러한 요소들은 왕실이라는 특수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이 보편성이 왕실 서사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질문도 따라온다. 왜 지금인가? 왜 이런 방식인가? 무엇을 더 말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왕실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관심의 다른 표현에 가깝다. 관심이 사라진 왕실은 질문조차 받지 못한다. 질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서사가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왕실 전문 기자들은 단순히 반응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반응의 방향을 읽고 어떤 해석이 오래 남을지를 가늠한다. 선정적인 단어는 빠르게 사라지지만 맥락을 제공하는 분석은 더 오래 기억된다. 그래서 왕실 보도는 속보와 해설 사이의 긴장을 항상 안고 간다. 제5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파장이 왕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왕실은 대중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모든 반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반응이 중심이 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침묵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음으로써 왕실은 이야기의 여지를 남긴다. 그 여지는 대중의 상상으로 채워지고 상상은 다시 관심으로 이어진다. 관심은 왕실 서사의 생명력이다. 지나친 설명은 때로 이야기를 닫아버린다. 대중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결국 왕실 자신에게도 되돌아온다. 그 파장을 통해 왕실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정한다. 왕실과 대중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다. 그것은 끊임없이 주고받는 긴 대화에 가깝다. 제5장은 이 대화의 한가운데를 보여준다.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시선이 머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왕실 서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 힘은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가 왕실의 미래 그리고 더 넓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이 마지막을 향해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왕실의 모든 선택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선택이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기준이다. 과거에만 머무르면 시대와 멀어지고 미래만 바라보면 정체성을 잃는다. 그래서 왕실의 결정은 언제나 그 중간 지점에서 내려진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서사는 단순한 가족 뉴스가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는 점이다.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석되고 조정되는 개념이다. 왕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전통은 흔히 과거의 이름들로 상징된다. 조상들의 기억, 역사적 인물, 왕조의 서사, 이름 하나에 담긴 무게는 단지 음절의 조합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의미의 총합이다. 그렇기에 왕실은 이름을 통해 전통을 소환하고 동시에 그 전통을 재해석한다. 같은 이름이라도 새로운 시대에 다시 불릴 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언제나 아이의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 왕실에서 아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가능성이다. 아직 역할도, 책임도, 기대도 완전히 부여되지 않은 존재.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존재다. 이 양면성 때문에 아이는 왕실 서사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된다. 윌리엄 왕세자는 이 상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시선 속에서 성장했고 동시에 개인적 상실과 대중의 관심을 함께 경험했다. 그렇기에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전통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선택 하나하나에 담긴 신중함은 바로 이 경험에서 비롯된다. 케이트 왕세자빈 역시 미래를 바라보는 감각이 탁월하다. 그녀는 왕실의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공감의 언어를 익혀왔다. 그녀가 보여주는 부드러움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전통을 미래로 옮겨오는 방식이다. 과거를 설명하는 대신 현재의 감정으로 연결하는 능력, 이것이 그녀가 왕실 서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다. 제6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과 미래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두 요소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전통은 미래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고 미래는 전통을 통해 방향을 얻는다. 왕실의 역할은 이 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대중은 종종 왕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왕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무분별한 단절이다. 과거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질 때 왕실은 더 이상 왕실일 수 없다. 그렇기에 변화는 언제나 이야기 속에 포섭된다. 설명되고 맥락화되고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 서사에서 우리는 아직 결론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놀라움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해로 옮겨가고 있다. 이해는 왕실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놀라움은 순간이지만 이해는 오래 남는다. 제6장은 바로 이 이해의 문턱에 서 있다. 전통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계산된 것인지를 보여준다.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떤 의미로 정리될 것인가? 왕실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 순간은 어떻게 남게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마지막 장은 이 서사를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왕실의 서사는 언제나 끝을 맺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진다. 마지막 장이 필요한 이유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의미로 묶기 위해서다. 이 순간이 왜 기록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왕실 이야기 중 하나로 흘러가 버리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단계다.
이야기는 아주 짧은 시간의 암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짧음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를 의미했다. 시간, 주체, 가족, 대중, 전통과 미래,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지며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냈다. 그 장면은 화려하지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기에 더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왕실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늘 이렇게 전달된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분명해지는 방식이다. 모든 단서를 나열하지 않고 중요한 방향만 제시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중과 시간이 채운다. 이 점에서 왕실은 여전히 서사를 다루는데 능숙한 존재다.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의 선택은 이 서사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지탱한다. 그들은 놀라움을 주되 혼란을 만들지 않았고 변화를 암시하되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감정과 제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왕실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남는 이유는 그것이 새로움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익숙한 가치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중요성, 책임의 무게,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왕실 서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 순간은 단일한 사실로 남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이야기를 떠올릴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의 확장을, 누군가는 시대의 변화를, 또 누군가는 왕실이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기억이 분화된다는 것은 그 서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왕실의 역사는 수많은 이름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동일한 무게로 남지는 않는다. 어떤 순간들은 조용히 스며들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종류에 가깝다. 즉각적인 충격보다는 서서히 자리 잡는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감정이다. 안도, 기대, 그리고 아주 미세한 설렘. 왕실 서사가 여전히 사람들의 감정에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의 결론이다. 제도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왕실은 오랜 시간 그 불가능에 도전해왔다. 제7장은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는다. 놀라움에서 시작해 이해로 이동하고 이해에서 다시 기억으로 향하는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왕실은 또 하나의 페이지를 조용히 넘긴다. 큰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한 흔적을 남기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는 끝난다. 그러나 왕실의 서사는 언제나 그렇듯 이미 다음 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